안녕하세요. 부자멘토 이지훈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6.17 부동산 대책의 허점, 보완점, 어떤 점들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이 넘게 그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번 대책은 어떻게 보면 갭 투자를 막고 그다음에 법인 거래를 원천 봉쇄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집 한 채 마련하는 것들이 사실상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문제점, 허점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은TV.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접경 지역을 제외하고 이제 수도권 전체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규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을 시킨다든지 아니면은 무인도마저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어서 굉장히 좀 큰 해프닝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정부가 너무 규제를 빠르게 내놓다 보니까 세심하게 조치하지 못했다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21일 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된 청원이 30여 건이 게재가 됐대요. 그리고 특히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는데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용인시, 처인구 등의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각각 해당 지역의 조정 대상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기 열풍이 부는 지역마다 핀셋으로 콕콕 집어서 규제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수도권 집값을 풍선 효과로 오히려 띄웠던 정부가 이번 정부에서는 어떤 명확한 기준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묶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들끓는 상황입니다. 특히 반발이 심한 데가 인천 서구에 있는 검단 신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미분양 관리 지역이었는데 지난해 2월에 겨우 이제 해제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이후로 1216 그다음에 220 부동산 대책 때문에 풍선 효과가 나타나서 인천 일대의 집값이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이저 겨우 조금 올랐는데 이렇게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지금 청원들을 넣고 검단 신도시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에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달라고 취소를 요구하는 성명을 1만 명이 넘게 지금 신청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 중에서 경기도 양주하고 그다음에 화성 그러니까 동탄을 제외하고요. 평택 이런 지역들도 사실은 최근까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제 원래 수도권 전역을 한꺼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은 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해서 특정 지역을 핀셋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핀셋 규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계속해서 풍선 효과가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투기 수요가 몰려갈 만한 지역을 한꺼번에 핀셋 규제가 아니라 큰 망치로 때리듯이 규제를 한 거죠. 부자멘토. 근데 이번에 정부가 너무 이제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비판들을 좀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되게 재밌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인천 지역의 무인도인 실미도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인터넷상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영화 그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웃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정부가 좀 많이 놓친 부분이죠. 뭐 실미도에 사실은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었다는 거는 너무 세심하지 못한 배려다. 사실 저도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시민들의 워낙 반발이 거세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을 해서 보완책을 다시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경기도 전체 지역을 거의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풍선 효과가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접경 지역이라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김포 한강신도시나 그다음에 파주 운정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매수 문의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대요. 그리고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주인들도 호가를 올리고 있고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들도
집값이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 617 부동산의 또 한 가지 맹점. 자, 집 산 뒤에 바로 입지 안 하면 갭 투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617 부동산 대책에 보면 무주택자가 그 규제 지역,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6개월 이내에 입주를 해야 된대요. 특히 3억 원이 넘는 집을 샀을 경우에는 기존 전세 대출이 있다면은 이를 완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은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반납해야 되고요. 그리고 3년간 추가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규제는 어떻게 보면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잖아요. 실수요자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내놓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서 다시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카페면 블로그면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의 해결책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 전세 보증금을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집값의 60%에서 80% 정도를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산 뒤에 바로 입주를 하려면 이제 투기가열 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그러니까 LTV가 약 40%, 9억 원 이하죠.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다른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GSR 규정에 막혀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이제 정부는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보완책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은 다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자, 617 부동산 대책의 맹점 한 가지. 재건축 아파트 8년 임대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 부분도 조합원 분양 자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인데, 자, 정부가 그 이번 대책에서 그 재건축 조합원이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면은 2년간 의무 거주를 해야 된다고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 투자 수요도 줄이고 그다음에 갭 투자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좋은 규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재건축 아파트가 그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단기는 4년을 맞춰야 되고 장기는 8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 팔 수도 없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 등록 임대주택자에 대해서도 의무 임대 기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정부가 만들어 오는 제도대로 한다면 재건축 아파트 사가지고 단기 임대로 등록했다 그러면 4년을 임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임대로 등록을 했다 그러면 8년을 임대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렇게 임대를 하라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이런 제도하고는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을 해가지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8년을 임대를 해야 되는데 2년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8년 동안 임대를 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되고 이게 이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맞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약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황 조사를 거쳐서 다시 제도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그 후속으로 나오는 대책에 대해서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지훈TV. 자, 또 한 가지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에 좀 문제가 되는 곳이 일산 서구예요. 21일 이제 한국금정원에서 발표된 그런 자료에 따르면 그 일산 서구의 아파트 값이 약 한 0.2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그 이 수치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3년여 만에 최대의 상승률이거든요. 지난주 0.12% 정도 올랐고 그리고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고 실제로 일산 서구의 문촌 19단지 전용 이제 84제곱미터가 5억 6천만 원에 거래됐고 이제 신고가를 갱신한 부분이 있고 강선 2단지 이런 데도 지금 그 최고가를 이제 갱신하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 거래량도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난 19일 기준입니다. 그랬을 때 총 한 1025건 정도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던 지난해 11월
비하면은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해요. 근데 이 일산 서구의 문제점은 최근에는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작년에 5월 달까지만 해도 뭐 거의 4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창능지구 발표도 났고 집값이 하락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또 향동, 삼성, 지축, 덕은 이렇게 고양지구 내에 각종 택지지구가 계속해서 개발하고 공급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의 수도권이 대부분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산 서구 지역은 거의 많이 안 올랐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산은 그동안에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오를만 하면 공급 발표가 되고 조금 오를만 하면 공급이 발표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안 오르다가 그동안 이제 비규제 지역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 풍선 효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의 수도권의 가격들하고 약간 키 맞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예년 시세 정도로 그냥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또 다시 또 지정이 되면서 이 일산 서구가 그동안에 3년 만에 상승장을 맞게 됐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찬물을 쫙 꼈는 이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대책에서는 고양시 전역을 전체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산 신도시 일대는 이제 7개월 만에 다시 각종 규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파주하고도 가깝고 적경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김포 파주는 적경지역이라고 제외를 해줬는데 일산 서구는 그동안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겨우 시세로 회복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여버리니까 다시 가격이 반등하기가 조금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수도권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저렴한 지역인데 이 동네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지역으로 또 한 번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화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산 서구는 왜 지정을 했는지 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완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6.17 부동산 대책이 갖고 있는 허점, 맹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앞으로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어떻게 나올지 주의 깊게 봤다가 또 한번 영상을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